직원들이 춘식을 거칠게 끌어낸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는 울부짖는다. 여보, 약속 못 지켜 미안해. 사람들은 그제야 노인의 눈물 속 사연을 깨닫고 충격에 잠긴다. 하지만 누군가는 차갑게 말한다. 남의 영정 붙잡고 울다니 미친 거 아냐? 병든 몸이 쓰러진 순간 그 약속은 모두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간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는 아직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자전거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벽돌로 쌓아 올린 오래된 집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페달을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76살의 박춘식이었어요. 춘식의 자전거는 적어도 20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프레임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바퀴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춘식에게는 이 낡은 자전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로 약간 구부러져 있었지만 페달을 밟는 발걸음만큼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죠.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춘식은 집에서 나와 자전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검은 양복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하얀 와이셔츠는 조금 해졌지만 정성스럽게 빨아놓은 듯 했습니다. 검은 넥타이까지 매고 나면 춘식은 마치 중요한 일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죠. 동네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춘식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탁소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또 나가시네. 저 할아버지 매일 어디 가시는 걸까? 옆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던 박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글쎄 말이야. 맨날 저렇게 정장 차려입고 어디 가시던데. 혹시 어디 취직이라도 하신 건 아닐까? 그 나이에 무슨 취직이야. 그냥 산책 나가시는 거겠지. 하지만 춘식의 목적지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세운 곳은 동네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장례식장은 2층 건물이었죠. 춘식은 자전거를 건물 앞 자전거 보관대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습니다. 자물쇠까지 채운 후에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춘식을 맞이하는 것은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가 섞인 독특한 공기였습니다. 춘식은 이 냄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미 그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춘식을 보고 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춘식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춘식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고 직원들도 그의 행동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춘식이 향한 곳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빈소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지 않은 빈 제단이 있었어요. 무연고자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마지막 공간이었죠. 제단 위에는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 하나가 비어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춘식이 앉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춘식은 그 방석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가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향 한 개비를 꺼내 정성스럽게 향로에 꽂았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향에서 하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춘식은 그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혼자 계시지 않도록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외로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장례식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춘식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빈 제단 앞에서 매일 같이 향을 피우는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앉아 계시던데 혹시 치매 아니실까? 함께 있던 남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치매라면 저렇게 단정하게 입고 올 수 있겠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이상하긴 해. 자기 가족도 아닌데 왜 저러고 계실까? 다른 쪽에서는 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오고 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동반자에게 말했어요. 저 노인네, 혹시 뭔가 훔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요즘 장례식장 터리범들 많다던데. 그런데 매일 와서 저러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확실히 수상하긴 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분명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춘식은 그런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향이 반쯤 타들어갈 때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셨겠네요. 내일도 제가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향이 완전히 다 타버릴 때까지 춘식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향로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더 이상 연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픈지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춘식은 빈 제단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직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동네로 돌아가는 길에 춘식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급할 것 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식이 장례식장을 다닌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궁금함이 의심으로, 의심이 불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춘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안내 직원 정미영이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정말 매일 오시네요. 벌써 한 달 넘게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옆에 앉아있던 관리 직원 김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신경 쓰이더라. 처음에는 그냥 혼자 사는 노인분이 외로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좀 이상해. 무연고자 빈소에만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김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 알아보라고. 정미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사장님께서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하지만 요즘 장례식장 터리범들이 많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춘식이 평소와 같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춘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무연고자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빈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빈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춘식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향을 피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매일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저기서 뭔가 훔쳐가는 건 아닐까? 이런 속삭임들이 춘식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꿋꿋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늦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동영원한 안식 장례식장에 수상한 노인이 매일 나타나거든요. 혹시 절도범이나 사기꾼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빈 제단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 가족 장례도 아닌데 말이에요. 뭔가 수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즉시 순찰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춘식이 평소처럼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식이 빈소로 향하려는 순간 한 경찰관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춘식은 놀란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손에는 평소처럼 향 한 개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곳에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여기 오시는 건가요? 춘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러 온 것뿐입니다. 기도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곳에 돌아가신 가족분이 계신가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닙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그럼 왜 매일 이곳에 오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주변에 있던 장례식장 직원들과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럼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매일 이곳에 오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춘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요? 누구와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장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경찰관님, 이 할아버지는 정말 매일 오셔서 저기 앉아만 계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셔서 경찰관이 춘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연락드릴 분이 계시면. 혼자 삽니다. 아무도 없어요. 춘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역시 수상했다는 반응이었어요. 맞죠?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저런 식으로 매일 나타나는 게 정상은 아니지. 혼자 사는 노인분이라고 해도
너무 이상해요. 춘식은 경찰관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향은 결국 피우지 못한 채로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가 매일 앉던 빈 제단은 그날도 쓸쓸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면서 춘식은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춘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못 갔네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식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어요. 그의 검은 양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박경희가 춘식 앞에 앉았어요. 그는 오랜 경험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춘식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춘식입니다. 나이는요? 76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요? 춘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혼자 삽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경희는 춘식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장례식장에 가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춘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곳인가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춘식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인 후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박경희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가늘고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여보에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요.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혼자 먼저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이름 없는 이들의 영정 곁에 있어 주세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분들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해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보가 그 일을 해주면 저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랑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자가. 박경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춘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그분이 돌아가신 아내분이신가요? 네. 영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춘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영자가 암투병을 하면서 많이 아파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낼 때 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박경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무용고자 빈소에 가셨던 거군요. 네. 영자 말대로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가 너무 쓸쓸해서
영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춘식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매일 가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계시지 말라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박경희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찰 일을 해왔지만 이런 마음 아픈 사연은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힘드셨겠네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이 덜 외로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경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어요. 경희님, 장례식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가끔 향이나 꽃을 가져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춘식이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박경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가실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자와의 약속은 지키고 싶어요. 경찰서를 나온 춘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이미 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식은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영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어요. 영자야, 오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춘식은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아서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영고자 빈소에 가 있었어요. 내가 못 가니까 오늘은 그분들이 더 외로우실 텐데.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네에는 이미 춘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춘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역시 뭔가 수상했다니까.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결국 경찰서까지 갔네. 춘식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자와의 약속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춘식은 여전히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경찰서 갔다 왔대. 역시 뭔가 수상했다니까.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가끔 그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춘식은 집에서 영자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몸이 저절로 일어났지만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영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춘식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젊은 여성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식 할아버지시죠?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손에는 취재용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 김지은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춘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기자요? 저한테 무슨...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께서 무연고자들을 위해 장례식장에 다니신다는 얘기 말입니다.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은 터라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어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서요.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춘식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지은을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방 안에는 영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어요. 아내분 사진이시군요. 네, 영자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춘식은 영자의 편지를 다시 꺼내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져요. 영자가 워낙 마음이 착했거든요. 살아생전에도 남을 돕기 좋아했어요. 춘식은 영자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들 밥해다 드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런 부탁을 하신 거군요. 네. 영자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지은은 춘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은 장례식장에 안 가시는 거예요? 춘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경찰서까지 갔다 온 일이 소문이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고 계신 거군요. 영자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분들이 더 외로워하고 계실 텐데. 춘식은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그의 마음 아픈 모습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약속만 지키고 싶은데. 하지만 이대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거였을 텐데요. 지은의 말에 춘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식장 사장 이만수가 춘식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춘식 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춘식과 지은은 밖으로 나갔어요. 이만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춘식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장례식장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냐고요? 경찰까지 부르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장례식장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요. 이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객들이 불안해해요. 수상한 노인이 매일 나타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경찰서는 왜 갔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노인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춘식은 그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받으며 몸을 움츠렸어요. 사장님, 제발. 아내와의 약속만은. 약속?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경찰에 다시 고발할 겁니다. 영업방해죄로 말이에요. 춘식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야,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지은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춘식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춘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본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이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신 누구세요? 이 일에 왜 끼어들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사 김지은 기자예요. 이만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화를 냈어요. 기자라고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런 이상한 노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요. 기도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불안해한다고요. 장례식장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만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경찰 월급 주는 건데 이런 일로 신고하게 만들어서 저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동네 분위기 다 이상해져. 지은은 춘식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춘식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쳤네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만수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례식장에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말 고발할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춘식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려던 노인이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지은은 춘식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식은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야, 미안해. 나는 정말 무능한 남편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춘식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한 사람으로 봐. 경찰서도 갔다 왔고 이제 장례식장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은은 춘식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할아버지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분들이 위로받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장례식장 사장이 못 오게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신문에 내보낼게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며칠 후 지은이 쓴 기사가 지역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영정.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 자리를 대신해온 남자였어요. 기사에는 춘식과 영자의 사랑 이야기, 영자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춘식이 1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약속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사로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나? 요즘 기자들이 이상한 기사 많이 쓰잖아.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춘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 중에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남편이 돌아가신 아내 부탁을 지키려고 한 거였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런 마음 이해돼. 그러나 여전히 춘식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왔지만 당장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면서 시선이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춘식은 몸이 좋지 않다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을 때 춘식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춘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영자한테 가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은 춘식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높은 열이 났습니다. 지은이 119에 신고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쇠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춘식은 더욱 작아 보였어요. 그는 지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자야,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춘식은 눈을 감으며 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춘식이 매일 가던 장례식장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무연고자들의 빈 영정이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춘식이 피워주던 향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에서 하루가 지나고 춘식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허약했고 마음은 더욱 지쳐 보였어요. 지은은 밤새 병실을 지키며 춘식을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춘식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히 모셔왔어요. 춘식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지은이 베개를 받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은 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춘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면회 가능하신가요? 춘식과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이요? 네, 신문 기사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지은은 춘식을 바라봤어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춘식은 깜짝 놀랐어요. 낯선 중년 여성 2명과 할아버지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신문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다른 여성도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춘식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기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몸이라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춘식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무연고자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순자도 거들었어요. 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혼자 그 큰 일을 해오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최기용 할아버지가 춘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 도와야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지은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춘식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수가 병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 노인 어디 있어요? 병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환자 보호를 위해 면회객 확인이 필요해요. 나는 장례식장 사장이에요. 저 노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이만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안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장례식장 사장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못 오라고 했던 사람이죠. 곧 이만수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춘식 씨, 여기 있었구나. 춘식은 이만수를 보자 몸을 움츠렸어요. 사장님, 저는 지금, 뭘 저는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장례식장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알아요? 이만수는 화가 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예요.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라고요. 이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지금 아픈데. 당신들은 뭐예요? 이 일에 왜 끼어들어요? 저희는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세요? 이만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매일 앉아서 향 피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최기용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언젠가는 나이 들고 혼자가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이런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이상한 짓 안 해요. 이만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례식장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경비원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오지도 마세요. 춘식은 이만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작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간다고요? 그럼 당신 아내 부탁은 어떻게 할 건데요? 박순자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사장님이 너무 하시네요.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잘못 안 했다고요? 우리 영업에 방해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 나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기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장님 하시는 행동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기자라고 해서 다예요? 나는 내 장례식장 지키는 것뿐이에요. 이만수는 춘식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박춘식 씨, 명심하세요. 우리 장례식장 근처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말 고발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이만수는 거칠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춘식은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부탁한 일을 끝까지 못하게 됐어. 이영희가 춘식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할아버지. 우리도 할머니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박순자도 말했습니다. 최기용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례식장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춘식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병실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이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춘식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춘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춘식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매일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고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번갈아 가며 춘식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영희와 박순자, 최기용 할아버지가 함께 춘식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특별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영희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우리가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박순자가 거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시던 분들도 할머니 편지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던데요. 최기용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 이해해요. 배우자 잃은 마음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춘식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여전히 못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지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들에 문의해 봤는데 몇 곳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영희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역신문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무연고자를 위한 시민 모임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춘식은 기사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벌써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무연고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요. 박순자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이런 큰 일을 벌이려던 게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좋은 일은 혼자서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어요. 최기용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 잃고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날 오후 새로 결성된 무연고자 추모 시민 모임 사람들이 춘식의 집에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던 중년 남성이 소개했어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이준호예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주부 조미정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퇴직교사 한영수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춘식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자격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1년 동안 혼자서 그 일을 해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이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장례식장 사장 이만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춘식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저도 신문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영정 앞에서 외로이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고맙기만 하다고요. 춘식은 이만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무용고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 장례식 때 정말 쓸쓸했어요.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네요. 돈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할아버지, 다시 저희 장례식장에 와주세요. 아니, 오히려 제가 부탁드려요. 저희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 주세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그래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춘식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영자야. 맞지? 내가 원하던 일이 이렇게 커졌어. 이제 그분들이 외롭지 않을 거야. 김성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교대로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 혼자 부담되지 않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만수도 말했어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가볼까요? 영자와의 약속을 지키러요. 그날 밤 춘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영자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며 그는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영자야, 내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될 줄 몰랐어. 고마워. 내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이제 춘식의 하루는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였죠.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야,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야. 춘식이 집 밖으로 나오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박순자, 최기용 할아버지를 비롯해 어제 만났던 시민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김성우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춘식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1년 동안 혼자서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만수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저희가 무용고자 빈소를 좀 더 정성스럽게 꾸며놨어요. 안내를 받아 무용고자 빈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했고 향로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됐네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춘식은 익숙한 자리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여기 있어요. 춘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무연고자 추모 시민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어요. 매일 교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무연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연재 기사를 썼어요. 춘식과 영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약속이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의 아름다운 운동으로 번져나갔는지를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김성우가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영자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춘식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춘식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이와 지난 시간의 고생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능한 한 장례식장에 나가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대신 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춘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영자와의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춘식은 무연고자 빈소에서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약하셨던 상태에서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춘식은 병실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시민 모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춘식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을 찾았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춘식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은 계속될 거예요.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지은이 춘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야. 맞지? 내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됐어. 며칠 후 춘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춘식의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 조문객들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춘식을 직접 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춘식의 영정과 함께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그가 평생 지켜온 이름 없는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그 사진 앞에도 향이 피워져 있었어요. 춘식 할아버지가 지켜주셨던 분들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이영희가 조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춘식의 영정 앞에서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놓인 무연고자 사진 앞에서도 깊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행렬이 떠날 때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춘식을 배웅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사람들은 다시 무연고자 빈소에 모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춘식이 늘 앉던 자리에 그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연고자 사진과 나란히 말이에요. 이제 춘식 할아버지도 저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최기용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더욱 정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춘식의 영정과 무연고자들의 영정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향을 피웠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연재 기사를 쓰며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박춘식 할아버지의 삶은 이제 한 노인의 외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다른 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춘식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년 후 무연고자 추모 시민 모임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났고 무연고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는 작은 액자 하나씩이 놓여 있어요. 춘식과 영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죠. 춘식의 집은 이제 작은 기념관이 되었어요. 영자의 마지막 편지와 춘식이 사용하던 향로, 그리고 그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돌아갑니다. 무연고자 빈소에는 이제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혼자 떠나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춘식이 시작한 그 따뜻한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